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도 저는 경제에 관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냐?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에서요, 우리 한국의 송유관 수출 사업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입니다. 자, 관세가 매겨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커다란 미국 시장에 우리 한국의 제품을 싸게 팔고 싶어도 싸게 팔 수 없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철강 수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제약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철강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자세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미국 상무부에서는 미국에 팔리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서 최대 59%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제가 이래가지고 평소에 제발 좀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유진영 우방국가의 든든한 친구들이 내 옆에 있을 때 잘 대해줘야지. 한번 마음과 신뢰가 한번 떠나가 버리면 그것을 다시 돌려 세우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진영 국가의 친구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잘해줘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카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다들 알다시피 송유관은 바로 이런 기름을 나르는 파이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송유관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사업이거든요. 자, 알다시피 송유관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도시, 그리고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이어주면서 장시간 동안 대량의 기름을 신속하게 운반할 필요성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인프라 시설물을 건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처럼 1인당 에너지 소모량도 많고 또 내륙의 영토까지 거대하고 인구도 많은 저런 큰 나라들은 당연히 이런 이제 에너지 산업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미국의 송유관 파이프라인 건설공사 납품 사업이 생각보다 국내 제철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이게 사업이 큰 규모가 크다는 것이에요. 자, 정상적인 정치인과 지도자라면 당연히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그 커다란 파이, 케이크를 나눠 먹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케이크 주인한테 우리가 큰 케이크 조각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케이크 주인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은 바로 인생, 영업, 비즈니스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그 케이크의 주인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 또 혹은 미국 국민들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한테 잘 보이고 있느냐, 케이크 주인한테 잘 보이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이 없죠. 나이는 50살, 60살이 넘었어도 정부 여당에는 머릿속은 아직까지도 80년대 운동권 대학생 시절 그대로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지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왜 자존심을 팔아가면서 해외 선진국에 구걸을 하러 다녔겠습니까? 그죠? 우리 국민들을 나눠 먹일 케이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고생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영업사원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철 품질이 이렇게 더 좋다. 국산 송유관이 이렇게 품질이 좋고 가격도 싸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 여러분들 제발 우리나라 제품 다시 한 번만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영업을 뛰어다니는 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80년대 운동권 데모 출신 대학생 마인드에만 꽉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석유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들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의 국토 크기를 생각하면 상상도 안 가는 인프라 규모죠. 자, 왼쪽 하단에 잘 보시면 제가 빨간 마크 칠해놨습니다만 이제 알래스카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알래스카주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이제 거대한 또 송유관이 있는데 저 송유관 하나의 길이가 무려 800마일 이상, 우리 단위로 1300km가 넘는 길이입니다. 대한민국을 한 바퀴 감고도 남을 만한 길이죠. 자, 북쪽의 프루도베이에서 지금 알래스카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북쪽의 프루도베이에서 이제 남쪽의 발데즈 항구까지 1300km가 넘게 뻗어 있습니다. 자, 프루도만을 출발한 기름이 저 송유관 속을 흘러서 남쪽의 발데즈 항구까지 도착하는 데는 9일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산업의 규모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검은 강물, 그리고 석유의 강물,
또 강철과 공학의 힘으로 또 산업의 물길을 뚫는 사업, 이게 바로 송유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알래스카주 하나에서 규모가 이 정도라면 아까 보셨던 미국 전국의 송유관은 얼마나 그 시설물이 거대할지 상상이 가십니까? 자, 말 그대로 별천지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놓고 경제 슬로건을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4일 만에 적극적으로 미국 전역에다가 활발한 에너지 공급망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지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그림 속에 나오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미국 영토를 거의 절반 이상 가로지르고 있는 크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규 건설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하나만 똑 떼와도 대한민국 전체를 한 바퀴 감고도 남는 규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데 참여를 할 수 있어야 좋겠죠. 그러니까 뭐 주요 시공은 미국에 있는 제철 업체들이 담당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부 구간만이라도 자재 납품을 한다든지 또 혹은 또 이제 미국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옛날에 깔아놨던 노후된 송유관 교체 사업에 또 일부 참여를 하더라도 이제 그 콩고물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에는 그 국익이 이득이 말도 못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사파 운동권 정부 머릿속에 이런 생각과 산업 배경 지식 통계 자료가 들어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미지만 보고 뽑아놨기 때문이죠. 자, 미국의 송유관 사업 시장에 대한 배경 지식 설명은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저 중요한 한국산 송유관 수출 사업에 지금 미국 상무부가 최대 59%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확정 판결은 아니고 예비 판정인데 미국이 저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다는 겁니다. 철강업계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보라서 걱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송유관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80%가 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강 수출 품목입니다. 자, 당연히 대한민국의 철강업계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의 상무부에서는 한국산 송유관 관세에 대해서 예비 판정 결과를 최근에 공개했는데 한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14%에서 18%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딱 현 정부 들어가지고 최대 59%까지 약 2배에서 3배 이상 미국의 수출 관세 장벽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현 정부의 대미 외교 전략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대미 외교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정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참 재밌는 게 미국이 일본은 안 때립니다. 일본 경제는 안 때려요.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만 요즘 슬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미국에 잘 보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강조를 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미국의 방관 속에 일본,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전방위적으로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구한 말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그때는 국민 태반이 문맹이기라도 했지 지금은 20대, 30대, 40대, 50대 젊은 국민의 근 80%가 대학 나온다는 시절인데 오늘과 같은 날에도 국민 수준이 이 지경밖에 안 된다면 이건 정말로 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미국의 송유관 사업에 관해서는 이제 특별 시장 상황이라고 이른바 PMS라는 게 있습니다.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인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이 더 낮으면 그 차이만큼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원래 공산품 가격들이 자기 나라에서 팔 때보다 오히려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이 이제 더 저렴한 경우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또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PMS라는 게 어떤 거냐면 미국에 너무 싸게 팔면 미국 기업들도 힘드니까 이제 해외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규제를 좀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자료들만으로는 복잡한 산업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에서 정상 가격을 산출하기는 힘이 드니까 실제로는 저런 원칙적인 규정 이상으로 이제 저기서 미국 상무부의 재량이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국 최종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어도 그거를 최종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미국의 감정이 발휘된 이번 가격, 미국의 최종 결정이 바로 이번 관세 사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를 정말로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바라볼 때 지금 한국은 외교 스탠스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행동을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열어줬던 혜택들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 운동권 정부가 지능이 모자라가지고 그걸 못 알아들어요. 저런 세련된 메시지들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지금 이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일본 정부도 지금 우리나라한테 화이트리스트 혜택을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 니들 말대로 뭐? 우리가 동맹이, 한일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고? 그래, 우방국이 아니라면 우방국 대우도 바라지 마라. 더 이상 특혜 못 주겠다. 이게 바로 일본의 입장이고 이번 한일 경제 갈등의 핵심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세 줄이 끝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외교는 불안하고 그 여파가 경제에까지, 민간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국산 송유관을 팔아먹던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가 또 정부의 외교적인 실책으로 인해서 최근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오늘의 영상의 본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